자, 오늘 시간에는 부동산 실무 용산 지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사의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세계일보 송민섭 기자 2021년 2월 1일자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치솟는 마천루 명품 광장 공원을 갖춘 서울의 맨하탄이 뜬다.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심장으로 거듭나는 용산. 세계일보 송민섭 기자 2021년 2월 1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서울 용산이 비상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고 솟아오르는 마천루에서 변화의 역동과 속도가 느껴진다. 눈앞에 용산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구글 검색창에 용산 또는 개발 키워드를 넣으면 1570만 개의 결과물이 나온다. 근싸라기, 천지개벽, 산전백회 같은 수식어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10년 후 개발 계획이 마무리되면 명실상부한 서울 중심지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서울의 심장 용산공원이 있다. 용산 개발 핵심은 용산공원이다. 이모군란 1882년 이후 무려 139년에 걸쳐 청나라, 일본, 미국 등 외국군이 차지해 온 땅. 제1호 국가공원이자 서울에서 가장 큰 공원이 이곳에 들어선다.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 및 2004년 용산기지 이전 협정 체결,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정 등이 이를 이미 예고했다.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은 지난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 정부는 2020년 여름 미군기지 일부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현재까지 5천여 명의 이곳을 찾았다. 미공개 장교 숙소 113개 동은 13개 동은 시민 휴양 및 문화예술 창작 공간 등으로 꾸며 올 하반기 새롭게 개방한다. 기지 반환도 속도를 내는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국과 제201차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합동위원회를 열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 등 모두 12개 기지를 넘겨받았다. 용산기지 2개 구역, 캠프김 등 용산에 위치한 미군기지 5곳이 여기에 포함이 됐다. 용산공원은 면적이 300만 제곱미터다. 2011년 국토부가 발표한 당초 계획 243만 제곱미터보다 53만 제곱미터가 늘었다. 2019년 출범한 용산공원 조성추진위원회 의욕적으로 영역을 넓혔다. 단절된 남산에서 한강까지 녹지축을 원전하게 복원하고 공원 남북측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금년 중 미군과 그들 가족이 있었던 용산 기지 내 야구장, 축구장, 골프 연습장 등을 추가로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도보로 접근이 가능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은 들떠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138년 만에 용산기지 반환을 두 손 벌려 환영한다며 한미연합사 평택 이전과 미 대사관 숙소 이전에 구가 중요한 역할을 해온 만큼 드래곤힐 호텔, 헬기장 등 잔류시설을 최소화시키는데도 구가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미군 잔류시설과 환경오염 문제가 대표적이다. 한미 양국 간 지난한 협상으로 공원화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향후 10년 안에 용산공원이 서울의 심장 또는 허파로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게 별다른 이견은 없다. 공연 주변부 개발의 속도전이죠. 생크를 파트가 있는 뉴욕 맨하탄처럼 용산공원 주변도 서울의 주거 상업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사업, 푸르지오 서밋, 레미안 용산, 용산 센트럴파크, 해밀턴 스퀘어 등 지역 내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10년 사이 10곳이나 마무리됐다. 전체 구역의 35% 수준이다. 또 용사의 집자리에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국군 호텔 건립이 한창이다. 국제 빌딩 주변 제5구역 2019년 말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 주민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4월 착공해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이 외에도 5층 이하 낡은 건물들이 모여있는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이 지난해 12월 용산구로부터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다. 인근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은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말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나올 예정이다. 마천루만 올리는 게 아니다. 국제빌딩 4구역 북측에 광화문 광장 맞먹는 대규모 문화공원이 생긴다.
자, 부지 서축을 맡고 있는 국제빌딩 5구역 철거가 완료되면 오는 6월 공사에 들어가며 연말까지 입구, 문화, 공연광장, 역억새, 참여 정원 등이 새롭게 조성된다. 용산역 전면 제2, 제3구역 사이에는 12,843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활용해 용산구가 지하 2층 22,505제곱미터 규모의 지하 공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자, 기부 체납 후 무상 사용 수익 허가 방식이다. HDC 현대 산업개발이 사업을 맡았으며 이르면 올해 말 사업 시행인가가 날 것으로 보인다. 자, HDC 현대 산업개발은 용산철도병원 특별계획구역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자, 지하 5층, 지상 38층, 연면적 86,932제곱미터 규모로 공동주택, 임대주택, 오피스텔, 문화시설을 짓는다. 이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자, 정비창, 캠프킴 활용 놓고도 이견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용산개발은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이 힘을 모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 파열음도 들린다. 중앙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으로 용산이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논쟁은 크게 용산 정비창 부지, 삼각지역 인근 캠프킴 두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8.4 주택공급대책의 하나로 정부는 용산 정비창 캠프킴 부지에 각각 1만 가구와 3,1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계획 수립 과정에서 용산구와 교감은 없었다. 용산구는 정부 주택정책으로 기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자, 용산구 관계자는 2012년 수립됐던 옛 국제업무지구 주거시설 개발 계획안보다 물량이 3배 이상 커지면서 국제업무지구 본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세부 개발계획 수립관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 캠프킴 부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1년 용산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캠프킴, 유엔사, 수송구 등 산재부지 3곳을 복합시설 조성지구로 지정했다. 기존 일반 주거 자연녹지 지역을 일반 상업용지로 전환해 상업, 업무, 문화, 주거 기능이 혼합된 40에서 50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자, 설장현 용산구청장은 정부가 당초 발표대로 캠프킴을 한강노축 중심으로 신업무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같은 비용이라며 서울 변두나 외곽에 더 많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 그럼에도 용산이 일과 휴식, 문화가 공존하는 서울의 얼굴로 거듭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성용산구청장은 용산 지역은 용산국가공업 및 국제업무지구와 연계돼 향후 10년간 전역에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명실상부한 서울의 심장이자 대한민국을 이끄는 번영의 축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송민석 기자의 기사를 읽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자, 용산은 서울의 중심지로서, 자, 용산에 있는 미군 부지가 이주함에 따라서, 자, 그 용산의 공원화 조성 사업과 그 용산의 재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용산은 땅값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 평당 1억, 또는 상업지구는 1억 5천까지로 호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소규모 투자로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또는 어디 집을 살 것인지, 자, 결론은 빚을 내서 사서는 단기간에 승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은행의 이자를 감당해야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장기적인 투자는, 개발의 투자는 쌈짓돈, 가지고 있는 돈으로 투자하고 그 돈은 잊어먹을 각오를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의 계획에 맞춰서 돈이 되는 거지, 단기에 오른다고 생각해서 대출을 받고 투자해서는 용산개발 투자의 리스크가 쌓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용산에 있는 물건을 투자하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문의를 하시거나 또는 소자본으로 투자하신다면 용산에 있는 상가를 구매를 해서 월세를 창출하면서 상가에 대한 조그만 점포를 일단은 구매하시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자, 일반은 빌라나 그러면 용산 국제업무지구 밑에 서부 이촌동에 있는 나머지 있는 빌라 일부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용산역을 해서 효창공원 쪽으로 가는 빌라 단지,
이런 단지에 빌라에 투자하는 것이 그나마 낫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주변에 그나마 빌라를 구입해서 하는 거에 그나마 투자 전략이 나는데, 세부적인 용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일단은 평당의 단가가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로 투자를 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있으신 분이 더 돈을 번다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때는 소규모든 일단은 용산 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메리트가 아주 많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또는 위치적으로 교통적으로 중심에 있는 게 용산구이기 때문에 결국은 용산이 더욱더 도시화가 집중이 되겠다. 그리고 체계적인 업무 기능이 형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향후에 용산 지역에 대한 개발은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단 지금의 가격이 너무나 올라 있다는 거. 그래서 대출을 받고 단기 투자를 관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위험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이상 신문을 읽어주는 중개사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기사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용산에 관한 개발의 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